재미로 보는 한국의 60가지 믿거나 말거나 미스테리. 19세기 독일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테크와 영국인 존 로스는 현재 중국 영토인 하북성이 근대 조선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중국고금 지명사전마저도 하북성이 근대 조선의 강역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몽고가 좋은 말을 얻기 위해 제주도까지 와서 말을 사육했다는 것은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삼국지의 위초고가 병력을 모두 합해도 실제로는 20만 명 안팎이었는데 고구려나 백제의 전체 병력은 100만 명이었다. 같은 해의 같은 달에 백제에선 가뭄이 들고 신라에선 홍수가 났었는데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삼국시대를 비롯해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동성 메뚜기 떼에 의해 입은 피해 기록이 무수히 나오는데 한반도에는 이동성 메뚜기가 존재할 수 없다. 청나라가 건국되고 청왕의 명령으로 씌어진 만주올류고라는 역사서에는 신라가 만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 각종 지리지나 고문원에 나오는 지명을 종합하여 보면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는 지명보다 찾을 수 없는 지명이 더 많은데 각종 문헌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이 현재 중국에는 있다. 김부식은 살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였고 고려시대의 김부식도 모르는 지명이 아무 근거 없이 현재 청천강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몽골 지역에서 고구려 성터가 발굴되었다. 바이칼 호수 주변의 부족들은 생긴 것부터 풍속이나 문화까지 한국인과 많이 닮아있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고구려칸이라고 불리는 동명성왕을 모시고 있다. 치우천왕에 대해 중국에서는 고리국 황제이며 묘족의 선조이고 동이민족이라고 설명하며 한단고기 등의 사설을 보면 치우천왕은 분명히 한민족의 선조이고 묘족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바이칼 호수 주변엔 고리족이 지금도 살고 있었으며 고구려와 고려 등이 모두 고리족에서 파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치우를 부정한다. 백제의 유명 8대 성씨는 한반도에는 남아있지 않고 모두 현 중국 대륙에 있다. 박혁거세의 무덤은 중국에서 발굴되었다. 고려와 조선 등의 무역 내역을 보면 한반도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수출하고 있다.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의 연구에 의해 삼국사기의 천체관측 기록이 한반도가 아닌 현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되었다. 한단고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이 아닌 1만 년이라고 주장하는 고문원이고 현재 학계에서 무시당하고 있으나 박창범 교수에 의해 한단고기의 천체관측 기록이 정확하다고 밝혀졌다. 백제의 인구가 고려나 조선 초의 인구보다 많다. 고구려 수도를 묘사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의 평양으로는 턱없이 작고 현 중국 대륙의 장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당 13만 군에 의해 백제 수도가 함락된 후에도 백제 장군 흑치상진은 200여 개의 성을 기반으로 당에게 저항해 당은 40만 군을 지원하였으나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며 한반도 전체가 성으로 뒤덮여 있어야 한다. 조선 초 인구가 37만 명인데 천년 전의 국가인 백제나 고구려의 군인만 100만이었다. 현재의 요동요서 개념과 과거의 요동요서 개념은 완전히 틀린데 요동이 고구려 영토라 함은 현재의 요동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중국 대륙 내륙의 요동을 이야기한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외국인 선교사 또는 탐험가들이 작성한 지도에는 조선이 만주는 물론 중국 대륙의 일부까지 지배하고 있다. 현 중국 대륙의 강소성 숙천과 산동성 증목시의 향토 사학자들이나 향토지에 따르면 연개 소문이 이곳들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고 한다. 현 중국 대륙의 강소성 숙천 근처에는 성터가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고려성이라고 부른다. 현 중국 대륙의 베이징 근처에는 고려영진이라는 지명이 있다. 고구려 고씨가 아직도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데 특히 장수왕의 후손인 사람은 고구려 유리왕의 묘가 베이징 근처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베이징 근처에 유리왕 묘가 있고 중국에서는 제후국 유리국의 왕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현지인들에게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고려성,
또는 고구려성이라고 불리고 있다. 백제의 의자왕, 흑치상지에 관련된 지명들이 중국 대륙에만 존재한다. 백제가 패망할 당시 지명이 한반도에는 없으나 중국 대륙에는 모두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 중 김부식이 모른다고 한 지명이 359개나 되고 이들 모두가 중국 대륙에는 존재한다. 한단고 이외에 한민족 1만 년 역사를 주장하는 규원사화는 위서라고 알려져 왔으나 규원사화 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중국의 공문원에 나와 있는 발음법으로 정확하게 한자를 읽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신라 수도에 있다는 투암살의 이름은 화산이라는 뜻이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도 투암산의 화산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나 현 경주의 투암산은 공교롭게도 화산이 아니다. 한국 국사에서는 고조선이 망한 후 한나라에서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중국의 문헌에서는 한사군을 설치하려다가 고구려 동명왕에게 참패해서 한군의 수장들이 모두 육시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 황제들의 성시인 애신강라는 신라를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애신강라를 몽골어로 읽으면 아이신지려라고 발음되며 아이신은 금을, 지려는 결의를 의미하고 신라의 왕족은 금씨인데 청나라의 원래 이름은 금나라이다. 임진왜란 때 청나라 태조 두루아치가 조선 선조에게 부모님의 나라를 침략한 쥐 같은 왜구들을 해치우겠다는 요지의 편지를 썼다.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를 보면 금태조는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 황실 역사서인 만주올류고에는 금태조가 나라 이름을 신라의 왕의 성씨에서 따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 때 역사서 송마기문에는 금나라 건국 직전에 여진족이 부족국가 형태일 때의 주장이 신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안 김씨의 족보에 금태조의 이름이 나와 있다. 6세기였던 백제 온조왕 13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동편에는 낭랑이 있고 북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노하여 옴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라고 하였고 지금 국사에서 배우는 상식으로는 백제의 북쪽은 고구려로 막혀 있어야 한다. 1976년 평남 대안시 덕흥리의 무악산 밑에서 발굴된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유주져서 진에게 보고하는 13명의 태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뒤에 관명이 새겨져 있고 그 태수의 이름은 북형 일대를 말한다. 중국의 역사서인 남제서에는 부귀가 백제를 치려고 수십만의 기병을 파견했다가 패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부귀에서 백제를 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기병은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강역은 동서 너비가 2000여리, 남북 길이 1500여리,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니 고려의 동북쪽이 넓어졌다라고 쓰여 있으나 각종 문헌들을 보더라도 역사서 원전에 의한 조선의 선조 국가들이 존재했던 곳은 모두 동서가 넓고 남북이 짧은 지역을 통치 영역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북송인이자 외국인 서경이 직접 고려로 가서 보고 온 고려의 통치 영역의 지형 구조가 동서가 넓은 구조였다고 했다. 현재의 한반도는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지형이다. 몽고에서는 진기측한의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고구려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전후 서정이 한반도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에 나오는 지명들은 중국에는 모두 존재한다. 난종일기의 원문을 직접 번역한 현역 해군 중령 최도한 씨는 난중일기 번역을 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명을 추적하여 임진왜란의 무대를 중국 본토로 옮겨놓자 쉽게 풀려나갔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기록을 보면 왜가 침입해오자 조선의 왕은 서쪽으로 피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상식적으로는 북쪽으로 피신해야 옳다. 어제 신도 비명을 보면 임진년에 왜적이 침입하여 부산 동네를 함락하고 여러 길로 나눠 서쪽으로 진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반도라면 당연히 북상하는 것이 옳다. 지도는 측량학과 수학, 그리고 천체학과 광학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나
한반도 전역을 세 차례 둘러보고 정교한 대동여지도를 김정호가 만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호는 일제시대에 일제가 만든 교과서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동여지도가 공개된 것 역시 일제시대이다. 대동여지도에 써 있는 글에는 분명 조선의 강역이 1만 900리에 달한다고 씌어있고 그 옆의 지도, 즉 한반도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조선의 중심지는 낙양이라고 쓰고 있으나 한반도에는 낙양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낙양은 중국의 천년고도의 도시이다. 세스페데스라는 포르투갈 신부가 16세기에 쓴 책에 의하면 꼬라이 또는 꼬리아라는 왕국은 일본에서 10일 정도 걸리며 왕국의 끝은 티벳까지 달한다고 씌어있고 또한 조선의 북쪽에 타타르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선 땅이다라고 쓰여있다.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신부가 쓴 조선의 강역에 대한 글에는 수량이 풍부한 강과 거대한 사막이 존재한다고 쓰여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불태운 우리 역사서가 약 20만 권인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딱 두 권만 남겨두었다. 한국의 국사의 기초와 체계는 모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 세워졌으며 현재 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 역시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 쓰여진 조선사하는 책과 내용이 거의 똑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